여러분, 이 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눈이 침침한 걸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면요. 몇 달 사이에 글씨는 더 번지고 빛은 더 퍼져서 결국 책과 신문을 피하게 되는 단계로 갑니다. 정말입니다. 만약 제가 눈이 침침한 진짜 이유는 눈이 아니라 눈 주변에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문제를 되돌리는 열쇠가 이미 여러분 집 화장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머리 감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30년간 눈물막과 눈 주변 환경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박진수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눈 검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도 시야가 뿌옇고 오후만 되면 글씨가 흐려지는 분들 말이죠. 안경을 바꿔도 달라지지 않고 영양제를 먹어도 별 차이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요. 68세 이정훈 님도 그랬습니다. 안경을 바꿔도 소용없고 노안이 심해졌다고만 생각하셨죠. 그런데 생활 습관 하나를 바꾸고 한 달 만에 보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분이 뭘 바꾼 걸까요? 비싼 영양제도 아니었고 특별한 눈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신문 글씨가 번져 보이고 휴대폰 화면이 뿌옇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하고 체념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게 정말 노화 때문만일까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건요. 대부분의 경우 노화보다 습관이 먼저 문제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눈을 침침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알면 바로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이야기 하나 꼭 들려드려야겠습니다. 70세 김성호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는 게 하루의 시작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글씨가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조명이 문제인가 싶어 자리도 바꿔보고 신문 인쇄가 안 좋은 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아침엔 그럭저럭 버틸 만한데 오후만 되면 글씨가 번지고 눈이 금방 피곤해졌습니다. 결국 안경을 새로 맞추셨습니다. 비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답답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김성호 님이 조용히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는 신문을 읽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됐어요. 괜히 펼쳤다 싶을 때도 많았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안타까웠습니다. 평생 즐기던 습관이 고통으로 바뀌는 순간을 목격한 거니까요. 이 이야기를 여기서 넘기시면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김성호 님은 그때 처음으로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눈이 문제라는 생각 대신 혹시 내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쪽으로요. 그래서 정말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쓰지도 않았고 특별한 걸 새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예상 못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펼쳤는데 늘 흐릿하던 글씨가 잠깐 또렷하게 보인 겁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달랐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김성호 님은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요. 그 뒤로 김성호 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같은 습관을 유지하셨고 시야가 맑아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만 되면 답답하던 눈도 예전과 달라졌다고 하셨죠. 지금은 다시 신문 읽는 시간이 즐겁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뒤에 나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눈 관리를 위해 들인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눈을 침침하게 만드는 핵심 원인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이 침침하다고 느끼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시력이 나빠졌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눈 표면을 덮고 있는 얇은 막이 무너지는 게 먼저입니다. 이 막을 눈물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불안정해지면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글씨가 번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구 건조를 가볍게 넘기는 습관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눈이 뻑뻑한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시야 선명도를 무너뜨리는 신호거든요. 국내 대학 연구에서 침침함을 호소한 60대 이상 다수에게서 실제 시력 저하보다 눈물막 불안정이 더 흔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눈물막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는 게 원인이었던 거죠. 69세 박영수 님도 그랬습니다. 이분은 난시가 갑자기 생긴 것 같다고 느꼈지만 원인은 눈물막 붕괴였습니다. 검사를 받아봐도 난시 수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눈물막이 무너지니까 빛이 산란되면서 난시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불편할 때만 참지 말고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증상이 반복되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한번 무너진 눈물막은 다시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눈이 뻑뻑해도 참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인공 눈물을 늦게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공 눈물을 치료 용도로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불편해지고 나서야 넣기 시작하죠. 그런데 인공 눈물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입니다. 눈물막이 깨지기 전 사용했을 때 시야 안정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불편함을 느끼기 전에 미리 넣어두면 하루 종일 눈이 편한 상태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71세 정미자님은 하루 일정한 시간에 사용하면서 오후 침침함이 줄었습니다. 이분은 아침 눈 뜬 직후, 점심 식사 후, 저녁 6시 이렇게 3번을 규칙적으로 넣었다고 하세요. 그랬더니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흐릿함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침 눈 뜬 직후부터 일정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여러 번 넣으셔야 한다면 무방부제 제품이 더 안전합니다. 방부제가 들어간 제품을 자주 쓰면 오히려 눈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인공 눈물 언제 넣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눈꺼풀을 관리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눈물은 단순히 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층, 기름층, 점액층 이렇게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기름층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층이 물이 마르는 걸 막아주거든요. 그런데 이 기름층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눈꺼풀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샘에서 나옵니다. 안구 건조 증상이 있는 중장년의 다수가 눈꺼풀 기름샘 기능 저하를 보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건조한 이유가 눈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눈꺼풀에서 기름이 제대로 안 나와서일 수 있다는 겁니다. 73세 한상철님은 눈꺼풀 관리 후 눈이 덜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세안할 때 눈꺼풀 가장자리를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주는 습관을 들였다고 하세요. 세안할 때 눈꺼풀도 함께 관리하세요. 그냥 얼굴만 씻지 마시고 눈꺼풀 라인까지 신경 써서 씻어주시면 막혀있던 기름샘이 열리면서 기름층이 다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세게 문지르지는 마세요. 눈꺼풀 피부는 얇고 예민하니까 부드럽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눈꺼풀을 따로 신경 써본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오후에 눈을 혹사하는 생활 패턴입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 오후만 되면 글씨가 흐려지신다면 이게 바로 원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눈물막은 무너지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서 새롭게 형성된 눈물막이 하루 종일 버티다 보면 오후쯤에는 지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휴대폰 보고, 책 보고, 텔레비전 보면서 깜박임이 줄어들면 눈물막이 더 빨리 무너집니다. 오후와 저녁에 시야 질 저하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침침함은 노화 때문이 아니라 하루 종일 쌓인 눈의 피로 때문이라는 겁니다. 68세 윤정희님은 오후 휴식만 바꿔도 달라졌습니다. 이분은 오후 3시쯤 되면 10분 정도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세요. 그리고 인공 눈물을 한 번 더 넣어줬더니 저녁 시간 시야가 확실히 나아졌다고 합니다. 중간중간 눈 쉬는 시간을 주세요. 하루 종일 달리기만 하면 다리가 아프듯이 눈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는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불편한데 참으면 나중에는 쉬어도 회복이 안 됩니다. 저녁만 되면 더 흐려지시나요? 다섯 번째는 습관을 하나만 고치는 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가지만 바꾸고 기대하세요. 인공 눈물만 넣거나 눈꺼풀만 관리하거나요. 그런데 눈은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눈물의 양, 눈물의 질, 눈물이 나오는 통로, 이 모든 게 함께 작동해야 눈이 맑아지거든요. 여러 요소를 동시에 관리했을 때 회복 속도가 빨랐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70세 오정수님은 동시에 바꾸고 확실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분은 인공 눈물도 규칙적으로 넣고 눈꺼풀 관리도 하고 오후에 눈 쉬는 시간도 가졌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세요. 눈물 보충, 질 개선, 통로 관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만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 습관을 같이 바꿀 준비 되셨나요? 이제 이 원인을 바탕으로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아침 눈 뜨자마자 눈을 보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눈 뜨고 바로 휴대폰부터 보세요. 그런데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합니다. 밤새 회복된 눈물막이 갑자기 긴장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눈 뜨고 나서 최소 5분은 눈을 편하게 유지해 주세요. 천장을 보거나 창밖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깜박이기만 해도 눈물막이 안정됩니다. 그 다음에 인공 눈물을 한 방울 넣어주시면 하루 시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편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예방이 치료보다 쉽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눈 관리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 눈 상태 어떠신가요? 세안할 때 눈꺼풀까지 함께 씻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그냥 얼굴만 씻지 마시고 눈꺼풀 가장자리를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손가락으로 가볍게 문질러주면 막혀있던 기름샘이 열립니다. 하루에 한 번 저녁 세안할 때만 해도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눈꺼풀은 눈 건강이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름이 눈물이 마르는 걸 막아주니까요. 자극적인 제품은 피하세요. 비누나 클렌저를 쓰실 때도 눈 주변은 물로만 씻거나 저자극 제품을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안과 함께 자연스럽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해보실 수 있나요? 오후에는 눈을 쉬게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점심 먹고 2시간쯤 지났을 때 한 번, 저녁 먹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2번만 10분씩 눈을 쉬게 해주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눈을 감고 편하게 앉아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잠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감고 있기만 해도 눈물막이 회복됩니다. 이때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올려놓으면 더 좋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눈꺼풀 기름샘을 열어주거든요.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서 짜낸 다음 눈 위에 5분 정도 올려놓으세요. 식으면 다시 따뜻하게 해서 올리면 됩니다. 이걸 하루에 한두 번만 해도 눈이 훨씬 편해집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깜빡임 횟수도 의식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책이나 휴대폰을 볼 때는 깜빡임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집중하다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자주 깜빡여 주셔야 합니다. 20분마다 한 번씩 의식적으로 눈을 깜박여 보세요. 10번 정도 천천히 깜빡이면 눈물막이 다시 고르게 펴집니다. 그리고 먼 곳을 보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가까운 곳만 계속 보면 눈이 긴장합니다. 20분에 한 번씩 창밖이나 먼 곳을 20초 정도 보세요. 이게 20대 20대 20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눈의 긴장을 푸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눈 건강과 연결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눈물 생성도 줄어듭니다.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정도는 드셔야 눈물이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커피나 차보다는 물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많으면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식사 때 국물 음식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잠자는 환경도 점검해 보세요.
방이 너무 건조하면 자는 동안에도 눈이 마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습도가 낮아지거든요.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이 직접 얼굴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바람이 눈물을 빨리 증발시킵니다. 눈물의 질은 음식과 생활에 영향을 받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를 드시면 눈물의 기름층이 좋아집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등푸른 생선을 드시거나 하루 한 줌 정도 호두나 아몬드를 드시면 됩니다. 단기간 효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최소 한 달은 꾸준히 드셔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큰 힘입니다. 꾸준히 하는 습관 있으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눈이 침침하면 대부분 노안이나 시력 저하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안경부터 바꾸고 돋보기를 사고 눈 영양제를 먹기 시작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눈물막과 눈 주변 습관이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눈 자체는 괜찮은데 눈물막이 불안정해서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글씨는 더 번지고 빛은 더 퍼지고 결국 보고 싶은 걸 하나씩 포기하게 됩니다. 신문 읽기를 포기하고 책 읽기를 포기하고 나중에는 텔레비전 보는 것도 불편해집니다. 외출할 때도 자신감이 떨어지죠. 계단을 내려갈 때도 불안하고 사람 얼굴도 잘 안 보여서 먼저 인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하나씩 포기하다 보면 활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집에만 있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줄어들고 점점 더 위축됩니다. 시력이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눈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습관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시력 숫자보다 먼저 보이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신문을 펼쳤을 때 글씨가 또렷하고 오후에도 눈이 편하고 저녁에 텔레비전을 봐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책도 읽고 신문도 보고 친구들 얼굴도 잘 보이니까 자신 있게 먼저 인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인공 눈물을 규칙적으로 넣는 것, 눈꺼풀을 관리하는 것, 오후에 눈을 쉬게 하는 것, 깜빡임을 의식적으로 늘리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시야를 맑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싼 영양제를 사지 않아도 되고 특별한 장비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로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오늘 저녁 세안할 때 눈꺼풀을 의식적으로 관리해 보는 겁니다. 따뜻한 물로 눈꺼풀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손가락으로 가볍게 문질러 주면서 막혀있던 기름샘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 작은 시작이 전체를 바꿉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어떤 느낌일지 기대해 보세요. 아마 오늘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 눈도 나아질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 확신이 생기면 다른 습관들도 하나씩 실천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과 아침 눈 상태로 건강을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눈곱이 많거나 눈이 붓거나 충혈되어 있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읽는 법을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순간에 눈이 가장 침침하신가요? 아침인가요? 오후인가요? 아니면 저녁인가요? 그리고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맑은 시야로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